예전엔 안 그랬는데 소화 잘 안 된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죠. 예, 그 이유가 바로 우리 몸속의 소화 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유전자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 몸이 부실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나이대별로 다른 걸까요? 네, 중요하면서도 되게 슬픈 사실은 이제 노화죠. 네. 나이가 들어서 자꾸 없어지는 소화 효소 어떻게 채울 수가 있을까요? 자, 채울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잘 소화시켜서 몸속에 장독소가 안 쌓이게 도와주고 다이어트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식품. 바로 이겁니다. 카무트 효소. 카무트 효소. 우리 엄지 식구들도 떡 좋아하는 떡순이 떡돌이 많죠? 아, 많죠. 너무 좋아합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고혈압, 당뇨, 그리고 고지혈증 같은 혈관 쓰리고 그리고 암까지 자, 이 모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 독소를 빼야 합니다. 그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장 독소를 빼고 거기에 살까지 뺄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공개합니다. 장 독소 다이어트 비법, 남는 탄수화물을 없애라. 당연히 남는 탄수화물 없어요. 먹어 치우는데. 먹어서. 맛있는 탄수화물은 다 한 글자예요. 빵, 떡, 면, 밥. 맞아요. 싹 나오는 대로 먹습니다. 그럼. 그렇죠. 자라가 있죠? 그러니까 저도 좀 난감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눈앞에 있는 탄수화물 먹어 치우는 게 아니고 몸 안에 들어가서 위장에서 미처 소화가 안 된 몸속에 남은 탄수화물을 없애라는 거죠. 그 탄수화물 중에서도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면, 떡빵이 특히 이 나쁜 세균이 엄청 좋아하는 먹이에요. 이게 나쁜 균의 먹이가 되면 나쁜 균이 힘이 세지니까 당연히 장독소가 많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뭐 50년, 60년 먹어왔던 이 밥심 그렇죠. 정말 안 먹으면 손발이 떨리고 막 그렇거든요. 일시적으로밖에 안 되죠. 네. 근데 탄수화물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머리에서는요, 굉장히 급격하게 영양분을 써야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처럼 소화가 잘 되는 그런 걸 영양분을 씁니다. 탄수화물이 떨어지게 되면요, 짜증이 나고 우울해지고 그다음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이런 일이 있는 거거든요. 건강한 식단은요, 이 3대 영양소 중에 이 탄수화물이 60% 정도 이상 되는 그러한 식단이 건강한 식단입니다. 결국 장독소 다이어트의 핵심은요,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하되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장트 제이슨 씨 잘 들으세요. 적을 준비됐나요? 알겠습니다. 적으세요. 장에 남는 탄수화물이 없도록 소화를 잘 시켜라. 이게 핵심입니다. 나이 들수록 예전엔 안 그랬는데 소화 잘 안 된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죠. 예, 그 이유가 바로 우리 몸속의 소화 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우리 몸의 소화 효소가 탄수화물을 어떻게 분해하는지, 또 분해되지 않는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간단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지금 보이는 호수 있죠? 이게 우리의 위와 같은 장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호수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저 파란색 솜, 이게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소화 효소가 풍부한 그런 물이 이렇게 호수에 들어가게 되면요, 탄수화물이 이렇게 없어지면서 분해가 되잖아요. 만일에 소화 효소가 부족하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시죠. 많이 느리고 녹지도 않네. 장에 쌓이겠네. 답답해. 장에 독이 되겠네, 저게. 그러니까 분해가 하나도 안 돼요. 그냥 소화가 안 된 거야, 저게. 맞습니다. 이제 우리 몸속에 소화 효소가 부족하면 이렇게 탄수화물이 분해되지 않고 이게 찌꺼기로 남아갔고요. 결국은 장독소가 발생하는 거고 장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 소화 효소는 우리 몸에서 원래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스르륵 내려가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녹지도 않고 찌꺼기로 남는지 그것도 유전자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 몸이 부실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나이대별로 다른 걸까요? 네, 중요하면서도 되게 슬픈 사실은 이제 노화죠. 네. 이게 결국에는 소화 효소나 여러 가지 효소들이 우리 몸에서 좀 부족하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증상들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사 효소라는 건데요. 이제 대사 효소는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사 요소가 부족해지면은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고 무기력해지고 자꾸 사람이 비만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효소가 부족하면은 부족한 만큼을 채워주는 게 또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말 저 딴에는 잘 차린 밥상을 먹었다고 해도 기력은 자꾸 딸리고 체력도 약해지고 속은 더부룩하고 그렇다면 제 몸에 나이가 들어서 자꾸 없어지는 소화효소 어떻게 채울 수가 있을까요? 자, 채울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잘 소화시켜서 몸속에 장독소가 안 쌓이게 도와주고 다이어트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식품. 바로 이겁니다. 카무트 효소. 카무트 효소. 저는 카무트 효소는 또 아직 잘 못 먹어봤네요. 예, 요 밥에 넣어서 먹는 거고 저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예, 카무트 밥도 먹어봤고 효소도. 효소도. 예. 이 카무트는요, 발견된 스토리가 되게 재밌어요. 이집트의 왕 투탕카멘 아시죠? 이 네. 투탕카멘의 이제 무덤 피라미드에서 굉장히 많은 보물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모르겠는 씨앗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심어봤대요. 그런데 놀랍게 몇천 년 전 씨앗이 발화가 된 거예요. 이게 카무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무트에는 아미노산이 18종이 들어가 있고요. 또 미네랄 비타민이 53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영양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단백질 함량이 100g당 14g이에요. 사실 곡류치고는 굉장히 단백질 함량이 많은 거거든요. 탄수화물을 너무 과잉하게 섭취하는 것을 좀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진짜 곡물인데 이 단백질 함량도 굉장히 좀 높고 각종 이 영양소가 풍부하니까 탄수화물 없이 못 사는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농촌진흥청에서 이 주목해야 할 10가지 고대 작물로 선정하기도 했고요. 타임지에서도 가장 건강한 식품 50가지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카무트 자체로도 영양소가 풍부하고 또 건강에도 좋잖아요. 근데 이 꼭 효소로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효소가 나이 들수록 체내 생성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외부 섭취를 통해서 보충해 주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카무트 효소는 카무트 자체의 영양소에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국내산 생균 3종을 넣어서 인위적인 첨가물 없이 자연 그대로 발효한 효소이기 때문에 장에 도움되는 유익균을 충분히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익숙한 생균 3가지가 어떤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먹고 있는 우리 김치, 그다음에 메주, 그다음에 청국장, 이 3가지의 생균인데요. 김치 유산균을 먹게 됐을 때 우리 소화효소의 활성도를 훨씬 높아주니까 소화에 도움이 되고요. 메주 같은 경우에는 황국균이라 그래서 단백질이라던가 탄수화물 소화를 도와줄 수 있는 효소들이 활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청국장에 있는 바실러스균은 그 열과 산도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위산에 죽지 않고 장까지 살아가서 유익균에 굉장히 좋은 먹이가 되기 때문에 이 3가지 그 생균이 카무트 효소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 그 발효식품 대표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낯설지 않고 잘 소화가 될 것 같네요. 근데 저는 아까 이 효소가 풍부하면 이 탄수화물이 눈 녹듯이 싹 사라지는 실험이 굉장히 좀 신기했거든요. 그럼 이 카무트 효소도 탄수화물을 분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카무트 효소가 탄수화물이 어떻게 분해하는지 제가 실험 한번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 엄지 식구들도 떡 좋아하는 떡순이 떡돌이 많죠? 많죠. 너무 좋아합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자, 먼저 비커 2개를 준비하고요. 한쪽에는 물만 넣고 한쪽에는 물과 함께 카무트 효소를 넣고 잘 섞어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오영실 씨가 그리 사랑하는 떡을 떡빵. 네. 이렇게 넣어봤죠. 그리고 이제 2시간 동안 지켜봤는데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자, 보다시피 물만 있던 떡은 그냥 덩어리가 그대로 있는 반면에 카무트 효소에 있는 분은 떡이 완전히 분해가 돼갖고 정말 형태를 알아보기가 어렵죠. 카무트 효소가 우리 몸에서 들어온 탄수화물을 잘게 분해해서 소화가 잘 되게 도와줬다라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야, 너무 신기하네요. 저렇게 눈으로 보니까. 이야, 대단하네요. 아주 전국에 계신 빵순이, 떡순이님들 너무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정말 그런 실험이에요.
네, 이렇게 효소가 영양분을 잘 분해를 해서 몸 곳곳으로 잘 사용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효소를 되게 멋있는 말로 생명의 불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없어지면 또 기운이 없어지고 대사 활동이 잘 안 되니까 비만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카무트 효소가 떡을 분해하는 걸 보니까 뭔가 속에 있던 게 소화가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소화도 잘 시키고 몸의 대사 활동도 도와준다고 하니까 정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카무트 자체는 정말 다이어트에 크게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로 건강한 성인 30명을 대상으로 16주 동안 이 카무트를 섭취하게 했더니 체지방량이 3.7% 감소했다고 하고요. 이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연구에서는 실험주에게 8주간 이 고지방 식단과 카무트 식빵을 함께 섭취를 시켰더니 고지방 식단과 일반 밀가루 식빵을 섭취한 대조군에 비해서 체중 증가율이 훨씬 낮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고지방 식단을 먹었는데 카무트 빵을 같이 먹었냐 아니면 일반 식빵을 먹었냐에 따라서 체중 증가율이 달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무트가 체중 감소에 확실히 도움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네요. 근데 이 효소에도 종류가 좀 굉장히 많잖아요. 그중에서도 특히나 이 카무트 효소가 탄수화물 분해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데 좀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건 이제 카무트 효소의 이 역가 수치 때문입니다. 역가 수치? 그게 뭔가요? 역가 수치는요, 효소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질을 얼마만큼 빠르게 분해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카무트 효소는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도, 즉 탄수화물의 역가 수치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탄수화물이 빠르게 분해될 수 있는 겁니다. 섭취한 탄수화물이 잘 분해가 되면 장 독소도 덜 만들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 반가운 점은 카무트 효소가 우리 몸속에 이미 쌓여있는 독소 배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카무트 효소가 어떻게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물이 담긴 비커를 우리의 몸, 기름을 몸속에 쌓인 독소라고 가정해 볼게요. 물에 카무트 효소를 넣고 한 20분 정도 지나면 카무트 효소가 체내에 쌓인 독소와 함께 뭉쳐져서 덩어리째 떨어지는 것이 보이시죠? 신기하다. 이는 카무트 효소가 체내 독소를 흡착해서 대사작용을 통해서 체외로 배출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분해가 되지 않아서 장에서 발생한 독소가 지방세포에 축적이 되면 염증 물질을 분비하게 되거든요.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면 염증 수치는 증가하게 되겠고 또 결국 그게 당뇨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그리고 암 같은 다양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와, 저는 사실 그냥 장이 좀 예민한가 보다 그냥 그러고만 말았는데 이게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줄은 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카무트 효소가 이 장이 예민한 저 같은 이런 사람한테 이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 있을까요? 네, 물론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럼 혹시 카무트 효소가 이 장이 예민한 저 같은 이런 사람한테 이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 있을까요? 네, 물론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설사나 변비가 잦고 이 복부 팽만감과 같은 이런 불쾌한 소화 증상이 아주 반복되는 경우를 유명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 카무트 효소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완화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카무트의 저항성 전분은요, 장에 아주 이로운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건강한 장 환경을 만드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거죠. 실제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 20명한테 6주간 카무트 식단을 섭취하게 했더니 이 복통과 복부 팽만감이 감소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무트가 대장 속에 유익균 먹이가 된다는 게 진짜 신기한데 그러면 그 유익균 먹이가 많아지면은 실제로도 그 장 속에 유익균이 늘어나는데도 또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실험을 좀 준비했는데요. 제 앞에 보이는 이 긴 컵이 우리 몸속의 장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안에 빨간색과 하얀색 솜들이 보이시죠? 빨간색이 장 속 독소를 만드는 유해균이고요. 이 흰색이 장 속 유익균을 표현한 겁니다. 우리 몸속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모두 존재하는데 장 독소가 적고 건강한 장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유해균보다는 유익균의 비율이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유해균과 유익균의 양이 같은 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카무트 효소를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섭취해 보겠습니다. 유익균이 엄청 늘어나요. 이야. 밀어내는구나.
흰색 유익균이 카무트 효소를 먹이 삼아서 양이 증가한 걸로 보이시죠? 이 카무트 효소의 저항성成분이 이 유익균을 늘려서 장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이 우리 몸의 면역력 창고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시잖아요. 장 건강이 좋아진다. 그렇다면 면역력도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맞죠? 아, 그럼요. 면역력 좋아지고요. 심지어는요, 노화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 노화 예방까지는 이거 생각도 못했는데, 야, 솔직히 뭐 저도 제 나이스로 잘 못 듣거든요. 혹하는 얘기 같은데요. 예, 이제 우리 몸은요, 나이가 들면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활성산소 제거가 잘 안 됩니다. 그럼 이 활성산소는 면역세포인 백혈구에 손상을 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카무트 효소에는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셀레늄이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DNA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럼 활성산소인 이 셀레늄이 얼만큼 맞느냐? 우리가 굉장히 풍부하다는 그 마늘을 기준으로 보면요, 100g당 마늘은 14.2, 현미에는 9.7 마이크로그램이 있는데 이 카무트에는 무려 81.5 마이크로그램이 있어요.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죠. 야, 다이어트 하면 뭐 이거 먹지 마라, 뭐 해라 이랬는데 지금 이거 보세요. 이 효소의 효과가 장 건강에 다이어트, 노화 예방까지 된다니까 진짜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도 한번 먹어보죠. 먹어봅시다. 자, 드셔보십시오, 이거. 잘 먹겠습니다. 고소해. 고소하고 달달하고. 그냥 맛만으로도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네. 이 카무트 효소가 장 건강은 물론이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먹을 때 혹시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카무트 효소는 소화를 돕는 효소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식전보다는 식후에 섭취하는 게 훨씬 좋고요. 맛있다고 과다하게 섭취하면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적정 섭취량인 3g 이내로 섭취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또한 이 정식으로 수입하는 카무트인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인위적인 첨가물이 없이 자연 그대로 발효시킨 천연 발효 효소인지를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